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세가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어 있죠. 정치권에서 뭐 여야가 막 다투고 있는 형국인데, 일단 여당은 유회 쪽으로 기울은 것 같아요. 근데 야당도 지금까지는 금투세를 부과하자, 몇 프로 부과할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데는 약 한 20% 이상이죠. 근데 미국처럼 그 정도로 부과를 한다 하면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권은 이걸 마치 주식 투자자와 그 정부와의 문제, 즉 세금을 부담하는 그 주식 투자자와 그리고 세금을 받아가는 정부와의 이해관계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잘못됐어요. 어, 지금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잖아요. 근데 금융투자세를 20%를 만약에 부과를 한다면 이거는 주식 투자자 1200만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화폐개혁만큼이나 복잡한 거예요. 제가 8.15에 가가지고 화폐개혁 얘기를 한 이후로는 지금 화폐개혁 얘기가 잠잠해졌잖아요. 한국은행이 화폐가치 결정 원리를 모르고 화폐개혁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즉 화폐 수량만 조정하면 미국 달러하고 한국 원화 가치를 1대1로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은행 그 임직원, 총재, 그 다음에 임원, 그리고 담당 부서,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화폐가치 결정 원리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아르헨티나가 화폐개혁 해가지고 지금 1990년대 됐을 거예요. 이게 화폐개혁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왜냐하면 페소하고 미국 달러 1대1로 만드는 거예요. 그 무릎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미국이라는 세계 경제를 대표하고 중심국가의 펀더멘트라고 아르헨티나 펀더멘트라고 다르단 말이에요. 화폐 가치는 그런 걸 반영하는 거예요. 또 중앙은행의 능력도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교수 등 경제 전문가의 능력도 반영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2023년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게 AI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AI 산업이 미국 정시를 끌고 왔기도 하지만은 미국 경제를 끌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부분, 대학 교수의 능력일 수도 있고, 경제 전문가의 능력일 수도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과학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능력이 또 되죠. 그러니까 이 화폐 가치는 여러 가지 한 국가의 여러 가지 정황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 많이 발달, 즉 부동산 중심으로 성장하는 국가는 이 금투세가 주식 투자자의 문제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즉 부동산발 금융위기 또는 외환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 이 금투세예요. 그래서 화폐개혁만큼이나 복잡하다고 한 거거든요. 정치권에서 이걸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태까지는 지켜만 보다가 제가 드디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9월이 포유환율연구소 유튜브 방송 3주년이에요. 지난주가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화폐개혁도 화폐가치 결정 원리는 그 나라의 지하자원이나 정치권의 능력이나 경제 전문가의 능력이나 아니면 경제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능력까지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그 화폐개혁 그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나라에 인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앞 시간에도 한국은행에 제대로 실력 있는 사람은 한 10,000명 중에 10명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법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경제 전문가가 뭐 있어도 그 사람 과연 뭐 대학 교수가 자문은 하겠지만은, 지난 3년간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대학 교수 능력, 특히 경제학 교수는 능력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자문 받아가지고 막 검투시 부과하겠다는데, 국민경제 말아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이거. 그만큼 이 검투세 문제는 복잡해요. 이유는 한 너댓 가지 돼요. 첫째는 이제 외환시장과 금리시장 충격받아요. 특히 회사채 시장이 충격받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큰 폭으로 내릴 거라는 거죠. 이유는 그래요. 한국 경제 펀더멘탈하고 미국이나 일본하고 다르단 말이죠. 미국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그 뭐 연구를 하니까 아실 거예요. 일본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정치권에 자문하는 그 대학 교수 몇몇 있잖아요. 뭐 최씨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던데, 그분들이 일본 경제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해서 보서 그 사람들이 능력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구 역사상, 즉 인류 역사상 그 실업률이 낮고 물가 안정되고 기업 이익이 사상 최대를 3년 연속 기록하는 그런 나라에서 망한 나라 없어요. 즉 건강한 GDP를 창출하는 일본 경제를 망했다고 표현한단 말이요. 그게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의 현주소란 말이죠. 정치권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일본은 망했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정황을 종합하면 뭐 대학 들어갈 때 일본 그 동경대 들어가려고 하면 고등학교에서 정교에서 수석한 애들이 막 5년 10년 재수하거든요. 그거는 일본 애들이 머리가 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일본 대학 가기 힘든다는 거예요. 인류 대학 가기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대학 뭐 옛날 지방대학 국립에 다니는 애들은 지금 다 서울대학 다녀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서울대학 다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지방의 부산대학, 경북대학, 뭐 전남대학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이 지금 다 서울대학 다닌다니까요. 왜냐면 인구는 감소하고, 그렇죠. 시험 문제는 쉬워졌어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흔히들 요즘 얘기하는 외고나 과학고 뭐 이런 인류 흔히들 뭐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가 다니는 학교의 애들이 절반은 수학 시험이 빵점이에요. 머리가 둔해서 걔들이 빵점 받았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 교수하고 비교하면 그 경제 분석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그 제가 빵점을 받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턱없이 쉬웠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개나 소나 뭐 표현을 그렇게 쓰면 좀 이상하겠지만은 뭐 공부 못해도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출신들이 실력이 있는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한국은행도 그렇고 그 정권업계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에요. 연대도 마찬가지고요. 옛날 이류대학 다니는 애들이 연대 다닌단 말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서울대 전체 한 해 그 모집 인원이 1,000명 조금 넘었어요. 근데 지금 10,000명 뽑잖아요. 그러면 엘리트가 10명 증가했는, 10배로 증가했는 그거 아니에요. 지능지수가 10배로 높아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구수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험이 엄청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능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예비고사라고 했는데
그 340점 만점에 300점 넘으면 전국에서 10위권이에요. 300점만 넘으면. 그만큼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고, 지금은 시험이 쉬우니까 수능 만점자 많아요. 300점 이상은 건 거의 뭐 30%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실력 차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공부 방법에서 접근 방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그 대학 교수들. 그러니까 70 이하는, 나이 70 이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검투세를 부과를 해야 될지, 합격 계획을 해야 될지, 그 판단조차도 할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한국은 정치 환경이 나쁘고 미국과 일본은 좋을 수 있잖아요. 지난 3년처럼. 그럴 때 검투세를 부과하면 왜 한국에 투자해요? 지금 한국이 검투세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처럼 동일한 세율을 부과를 해버리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럴 때는 한국 정시만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금리가 오르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이탈 우려돼요. 지금 한국이 검투세가 없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들도 물론 국내 투자자들한테 검투세를 동일하게 부과를 하면 외국인 떠날 거예요. 그러면 국내 경제 활동 참여자가 뭐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다른 뭐 기업 활동이든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요. 이 경우에는 GDP 성장률은 물론 일자리 문제로 발전하거든요. 지금도 서울대생의 절반 가까이가 취업을 못해요. 물론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봐요. 능력도 안 되고.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은 지난 20년 이상 부동산 중심으로 성장해가 왔어요. 그런데 검투세를 부과하면 주식시장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발 외환위기, 부동산발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지금 검투세 유예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유예가 되거나 아마 폐지되어야 될 그런 조세 성질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